6월 11일 정전 시작입니다. 요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하락 종목들도 5.5대 4.5 정도 비율로 나타냈고, 사실 오늘 엔비디아가 가장 좀 중요했죠. 네, 1200비다에서 이제 120비다가 됐는데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 AMD 같은 경우에는 네, 월가에서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좀 크게 하락이 나왔다는 점들. 오늘 그래 애플이 좀 아쉬웠죠. 네, WWDC가 오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픈 AI에 관련된 발언들, 그러니까 애플 내부적인 뭐 혁신, 개발, 신제품 내용보다는 우리 오픈 AI의 챗GPT 시리에 넣었어, 이 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한 매물대가 나오면서 2%대 하락이 나왔다는 점인데,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많이 없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 $200 고지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가 여전히 하향되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 거는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쁘지 않아요. 네, 지난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긴 했지만은, 오늘 MSCI 지수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뭐 여기 환율도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채 금리로 인해서 환율만 조금 너무 튀지만 않게 된다면은 오늘 국내 증시는 기술적인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네, 정말 슈퍼 위크도 이번 주 일정이 너무 많은데,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연준의 이 FOMC, 그리고 점도표가 이제 2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연준 인사들의 추가적인 발언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최근에 증시에 주목되는 업종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식료품, 뭐 게임, 그리고 증권사에서 추천하고 있는 화장품 종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이 교집합들은 실적주다.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의 이 상승 목표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가장 많이 나온 종목이 크래프톤이라고 해요. 상향 보고서가 무려 17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코스맥스 화장품, 그 다음에 삼양식품, 식품 관련 테마주도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게임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크래프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식료품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어서 2분기까지 실적을 더 그대로 가져간다는 그런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관련 테마주로는 화장품, 식료품 테마주들을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먹을만 할 건데 새벽에 동원김을 사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신용품 관련 테마주들은 아직 한두 차례 더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내용이죠. 공매도 전산화가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굉장히 우리가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만 제껴버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금투세 관련해서 국민청원 푸버에게 밀리고 있지만 동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일 이 강세가 나왔던 업종들, 그리고 최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이 나왔고, 사실 이번 주는 3년물, 10년물 이제 국채금리 입찰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항상 단기 국채 입찰 시즌에는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뭐 좋긴 하지만은 조정이 나와도 저는 괜찮다. 제가 어제 마감 시장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조정이 나와도 괜찮은 주식이고 그냥 올라도 괜찮은 주식이다. 왜냐면은 신용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신용을 털고 가도 가볍게 갈 수 있고, 아니면 신용을 안고 간다 그러면은 최근에 증시의 자금을 신용은 어느 정도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느 방향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데 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여름 휴가철이 오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 되면 여러분들 여행 많이 가기 때문에 비행기 많이 다니죠. 차 많이 끌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죠.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는 결국 유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 환율, 유가, 국채금리, 이거 3고잖아요. 사실상 원래는 물가긴 한데 지금 대외지표로는 이게 3고거든요. 3고 올라가 버리면은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MSCI라든가 뭐 환율은 나쁘지 않았지만은 대외지표가 그렇게 증시에는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들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주도주 위주로 또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매크로 지표를 보지 마라, 시장 오래 보지 마라라고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갑자기 주도주가 새로 만들어지면은 그게 또 주도주가 돼요. 최근에 뭡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동해 유저 테마가 주도주가 되면서 지금 이게 3일부터 10일까지 강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5거래 동안 이 종목들이 계속 강세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엔 주도주만 잘 찾아간다면은 수익률을 오히려 키울 수 있는 시장이다. 여러분들 대응이 중요하지 시장의 지수는 절대 중요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매크로 지표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고 그 매크로 지표가 어디로 다 파생되냐면 이로 다 파생됩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우리가 전력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비스트라 그리고 이 버티컬 발음이 계속 버티브홀딩스죠. 버티브홀딩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액침 냉각 관련된 테마거든요. 그래서 전력 관련 테마, 액침 냉각 테마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다는 거는 시장에서 나쁘지 않게 좀 흐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번 연준의 이런 목표 물가치,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변동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2%를 강조를 하고 있죠. 2% 물가 나올 때까지는 연준의 고금리 유지할 거야. 우리 물가 상승률 2% 유지할 건데 지금 금리가 5.5인데 이 물가가 2%가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준은 이거 4%로 잡아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 경제도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4% 잡아야 되는데 이거 인플레이션을 혐오하는 미국인들이 걸림돌이다. 이게 뭐냐면은 수치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물가 목표를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자, 이런다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좋지 않은데 아무튼 이번 수요일날 열리는 FOMC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9월에 하느냐 마느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9월이나 12월 달이 가장 유력한데 그 9월, 12월을 하느냐 안 하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중국이 유제품에 대해서 또 보조금 조사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인데 지금 중국이 유럽연합이 중국 자동차 관세 계속적으로 이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7일 다음 달 7일이나 네 그리고 10일 오는 12일날 관세 부과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러시아에 대해서 무역 경제 회복 요거 제가 영상 컨텐츠 하나 찍을 건데 결국 여러분들 트럼프나 바이든 누가 이기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이제 더 이상 안 해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은 전쟁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 미국이 이제 침략당해도 도와주지 않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글로벌 정세가 굉장히 많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러시아 관련 테마 뭡니까? 딱 두 가지 초코파이, 오리온 어제 많이 올랐던데 오리온 어제 많이 올랐던데 네 오리온 주가가 어제 5% 올랐네요. 오리온을 이제 사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영상으로 콘텐츠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감원 관련 내용 말씀드렸고, 자, 요격 증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비만 치료제가 정말 어디까지 될 수 있을지, 네, 진짜 이 비만 치료제 사실 당뇨 치료제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방 감염까지 치료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 비만 치료제가 치매에도 좋고 지방 감염에도 좋고 이게 거의 완전히 그냥 만병통치약이야. 이런 거 하나 잘 만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군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부럽다. 그냥 이렇게 제약 업종들이 이런 거 하나 잘 만들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일라이지 10이야 시가총액이. 네. 노모너 디스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약품 하나 잘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좀 부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레봉레인이 경영권 분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오늘은 파도 제가 요새 파도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파도가 악재 해소하고 좀 나쁘지 않은 흐름 그리고 BHI도 좋아요. 파도 BHI 오늘 좀 괜찮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악의적인 이슈도 아니고 오늘 좀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키움증권이 카카오 게임에 대해서 목표가를 둘 다 하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전체적인 이슈 종목들, 그리고 우리은행이 또다시 여러분들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횡령 한 번도 제대로 해서 못했죠. 전부 골드바로 바꿔버리고 비트코인 바꿔버려가지고 마늘밭에 묻혀있거나 아니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가 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큰 이슈는 많이 없고, 사실 내일 이제 정말 중요한 연준의 FOMC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또 관망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날 또 내만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매 나오는 것 좀 유의하면서 주도 잡아서 수익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계속 수익 보고 있잖아요. 나쁘지 않다.